네, 여러분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죠. 저희가 아웃풋 임피던스 example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임피던스를 보면 이때 임피던스는 R0의 이와 같이 임피던스의 값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람다가 0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람다가 0이 아닌 경우에 이때 M2의 저항값을 보면 다이오드 커넥티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GM2분의 1과 R02 병렬인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략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조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 아웃풋 임피던스 계산을 하면 이 기본적인 구조에서 R0는 R01 그리고 RS는 GM2분의 1과 R02가 병렬인 값이죠. 그리고 GM 값은 GM1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값을 적용을 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0 대신에 R01을 넣었죠. 그리고 1 플러스 GM 대신에 GM1 그리고 이제 RS 대신에 GM2분의 1에 R02 여기에 GM2분의 1에 R02 병렬인 값을 넣었는데 여기서 GM2분의 1은 R02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얘를 간략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GM분의 1이 R02와 병렬일 때 그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GM분의 1로 간략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아웃풋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 전압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응용된 회로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임피던스 example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쌓여있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캐스코드라고 합니다. 캐스코드인데 캐스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학기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챕터를 확인하면 캐스코드라는 챕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캐스코드는 저희가 이 캐스코드 회로는 가장 흔하게 많이 활용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캐스코드 형태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상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의 값을 이때 구해보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 트랜지스터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R02 여기에 R01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간략화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구조의 임피던스는 R0, 1 플러스 GM, RS 플러스 RS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GM은 GM1, R0는 R01, RS는 R0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R01 플러스 GM1에 R02 플러스 R02
의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 저희가 종종 이제 1 플러스 gm r02의 값에서 대부분 gm1분의 1이 r0의 값보다는 훨씬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은 gm r0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관략화하게 되면 이 1은 제거하고 다음과 같은 값으로 관략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관략화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example에서 임피던스는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 이 R0 값이 추가가 되면서 아웃풋 임피던스 값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GM분의 1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R0가 있기 때문에 아웃풋 임피던스 값이 훨씬 커진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캐스코드라고 하는데 이 형태와 같은 이와 같이 구현을 했을 때 아웃풋 임피던스의 값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커먼소스 코어의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커먼소스 스테이지의 바이어스 회로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회로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어스 회로 같은 경우 이제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의 바이어스 회로와 상당히 유사하게 구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어스 회로가 어떻게 구현이 됐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이 R1과 R2는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로 게이트의 전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RS의 역할은 이 RS가 있으면 전압이득은 감소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게이트 저항, R1과 R2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이 변하더라도 이 VGS의 값의 변화는 완화를 시켜줘서 전체적으로 안전적인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를 구현할 때는 이와 같이 바이어스 회로를 구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저희가 입력을 인가할 때 다음과 같이 입력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게이트에 이제 입력 신호는 이와 같이 분리가 돼야 되죠. 이때 여기에 DC 블록 캐패시터로 분리가 돼야 된다. 만약에 이 캐패시터가 없이 회로를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AC 신호의 임피던스는 아주 낮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낮은 임피던스가 걸려서 여기에 전압이 0V가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C1의 캐패시터 없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게이트의 전압은 0V가 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는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동작하지 못하고 턴오프 리전이 된다. 그래서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출력의 전압은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기 때문에 VDD가 되겠죠. VDD가 될 겁니다. VDD가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 똑같이 VDD도 이와 같은 바이어스를 인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배터리 모양으로 된 회로나 아니면 다음과 같이 DC 신호를 인가해 줄 수 있는 회로를 여기에 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VDD 쪽에 AC 신호를 주게 되면 AC 신호를 주면 안 되죠. 일정한 DC 신호를 인가를 해줘야 한다. 그랬을 때 전압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면 이 경우의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VG라고 하면 V인분의 VG, VG분의 Vout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인분의 VG의 값은 RG 플러스 R1과 R2 병렬분의 R1, R2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게이트 바라본 임피던스는 무한대지만 이 RG와 R1, R2의 값에 의해서 레지스티브 디바이더의 형태로 전압의 값이 달라진다. 그리고 게이트와 출력 전압의 사이에 전압이 되게 값은 다음과 같이 RS와 RD 소스와 드레인의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GM분의 1 플러스 RS분의 마이너스 RD의 형태로 전압이 되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두 개의 값을 곱하면 얘가 V인분의 VG, 여기는 VG분의 Vout이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이폴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커먼 이미터 스테이지에서의 전압이득을 이제 전압이득의 열화가 없으면서 바이어스 회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이폴라에서는 이미터 쪽에 캐패시터를 달았죠. 그래서 스펫에서 또 똑같이 여기서도 또 소스에 캐패시터를 달아서 이 임피던스가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보다 상당히 낮다. 그럼 이때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대략적으로 GM 1분의 1과 RS가 병렬인 값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SC 2분의 1의 값이 이 값들보다 훨씬 작은 값이다 라고 하면 이때 여기가 AC 그라운드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다. AC 그라운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얘가 V인분의 VG, 얘는 VG분의 Vout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 이때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디제너레이션을 사용하면 저희가 바이어스 포인트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 C2를 추가를 하게 되면 C2의 캐패시터가 추가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때 전압 이득의 값이 열화되지 않고 전압 이득의 값이 열화가 되지 않고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이득은 큰 값을 유지하면서 이제 바이어스 회로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제 두 개의 트레이드 관계를 둘 다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제너레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바이어스 포인트를 안정화시키고 C2의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전압 이득을 높게 유지해주는 방법이 커먼 소스 바이어싱 방법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커먼 소스의 바이어싱을 인가한 후에 그때의 이그젬플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때 이그젬플을 살펴보면 우선 VDD가 1.8V죠. 전압 전력 소모는 5mW보다 작게 그리고 μNCOX는 VTH, 람다, VRS의 값을 이와 같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회로를 설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압이득의 값이 5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전압이득의 값은 5가 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5mW보다 작은 값을 가져라. 그렇게 돼야 되므로 저희가 첫 번째로 전류의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M1의 트랜지스터에 이제 2.7mA의 전류를 할당을 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0.08 정도의 전류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할당을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전력 소모 값은 2.278 곱하기 1.8이기 때문에 거의 5mW 정도에 대한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RS의 값은 VRS가 400ohm이죠. VRS는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RS의 값은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RS의 저항이 대략적으로 148ohm 정도가 나오게 되죠. RS의 저항이 148ohm 정도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으로 트랜스컨덕턴스의 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GMRD는 뭐가 되죠? 전압이득을 5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GMRD는 5로 만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RG의 값은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G의 값은 상당히 낮은 값, 대부분 상당히 낮은 값이고 RG의 값은 상당히 높은 값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GMRD는 5고 그럼 GM은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VGS나 VTH나 이 ID의 값에서 저희가 ID의 값은 알고 VGS의 값은 모르죠. VTH의 값은 알고 있고 RD의 값도 모르는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VGS의 전압이 이제 1V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VGS의 전압이 1V라고 하면 값은 VGS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92.6 구할 수가 있고 그럼 RD의 값도 구할 수가 있죠. RD의 값은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5945, 520, 463인가요? 463 이와 같은 값으로 RD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의 값 이 값을 통해서 L분의 W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L분의 W는 이제 이 값을 양변을 E, mu, N, COX, VGS VTH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L분의 W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분의 W 값을 계산하면 216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집니다. 구해지고 이때
이제 VGS 값이 1V이기 때문에 0.4V, 1V이기 때문에 VG는 1.4V가 되겠죠. VG는 1.4V이다. 그래서 R1, R2분의 R1, R2, R1 플러스 R2분의 VDD의 값을 하면 전류의 값이 되죠. 그래서 전류의 값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전류의 값을 80 마이크로 암페어로 설정을 했죠. 80 마이크로 암페어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이 값이 두 개를 계산해서 구하게 되면 R1은 이와 같은 값으로 저희가 R1, R2에 대해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드레인 볼테이지는 0.55V다. 그러면 이제 게이트 전압이 1.4V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M1의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 리전에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트라이오드 리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적당하게 설계된 값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VGS의 값을 그러면 좀 낮춰야겠다. VGS의 값을 낮춰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VGS의 값을 낮춘 다음에 계산을 해서 이 값이 세츄레이션 리전에 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먼소스 스테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VGS의 값을 리저너블하게 만들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는 여러분이 보이는 것과 같이 입력은 소스, 출력은 드레인인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소스로 입력이 인가됐고 드레인에서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는 베이스 스테이지와 유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에서 이제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출력에서도 전압이 증가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A는 파지티브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현이 되고요. 네, 전압이득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커먼 소스 스테이지와의 차이는 하나는 베이스가 그라운드, 그래서 위인이 다음과 같이 가 플러스 게이트가 마이너스 혹은 다른 이제 커먼 소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플러스 소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먼 소스 스테이지와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의 형태는 똑같이 표현되지만 이제
폴레러티, 극만 반대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